3월이 되면 뭔가 달라요.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는데 공기가 달라요.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코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겨울 내내 차갑고 건조하던 공기가 어느 날 갑자기 촉촉해져 있어요. 그 느낌이 좋아요.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아요. 3월 5일은 경칩이에요. 3월 5일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예요. 입춘이 봄의 문을 두드리는 날이라면 경칩은 그 문이 실제로 열리는 날이에요. 입춘이 지나도 아직 춥잖아요. 2월 초에 입춘이 오는데 그때는 아직 한겨울 느낌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경칩이 지나면 달라요. 진짜로 달라져요. 땅이 녹고 나무에 물이 오르고 땅속에 있던 것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해요. 경칩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놀랄 경, 숨을 칩,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놀라서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천둥 소리에 놀라 땅속에서 튀어나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숨어 있던 것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날, 잠들어 있던 것들이 눈을 뜨는 날, 얼어 있던 것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날. 저는 매년 이 절기가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몸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에요. 사람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겨울엔 움츠러들고 봄이 되면 조금씩 활기가 돌아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절기란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달력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절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쉬고 언제 일을 시작할지를요. 지금 우리는 그 달력을 잊고 살아요. 스마트폰 달력에는 일정이 가득한데 절기는 없어요. 경칩이 오늘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몸은 알고 있어요. 절기를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3월이 되면 괜히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오래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경칩의 기운이에요. 몸이 자연의 리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올해 경칩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엊그제 3월 3일에 36년 만에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쳤어요. 붉은 달이 하늘에 떴고 그 달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3월 4일은 3.1절 다음 날이었어요. 107년 전 이 땅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가 아직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칩이에요. 이 3월의 첫 주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자연도 깨어나고 역사도 기억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경칩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경칩은 단순히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자연 전체가 겨울의 긴 잠에서 눈을 뜨는 날이에요. 땅속 깊이 숨어 있던 생명들이 따뜻해진 땅의 온도를 느끼고 하나씩 올라오는 날이에요. 나무는 뿌리부터 수액을 올리기 시작하고 씨앗은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벌레들은 땅속에서 기지개를 켜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봄이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저는 이게 우리 삶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큰 변화도 처음엔 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먼저 일어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씨앗 껍질이 조금씩 열리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비로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경칩의 개구리가 그렇잖아요. 급하게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오래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절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경칩이 그냥 달력에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경칩이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절기들이 다르게 들어와요. 자연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묵묵히 자기 리듬을 지키는지가 보이거든요. 매년 경칩이 오면 땅이 녹아요. 어김없이요.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연은 자기 리듬대로 움직여요. 그 꾸준함이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아마 제가 꾸준하지 못한 날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의 꾸준함 앞에서 나는 얼마나 들쑥날쑥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 꾸준한 자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와요. 그게 경칩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다는 것, 땅속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생명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온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은 그 경칩의 이야기예요. 겨울잠을 자는 지혜부터 깨어나는 몸의 건강 이야기까지 경칩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창밖에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냥 두세요. 그 바람 사이로 이미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경칩이 왔으니까요. 경칩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놀랄 경, 숨을 칩, 두 글자인데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먼저 경자를 볼게요. 이 글자는 말 맞자와 놀랄 경이 합쳐진 글자예요. 말이 무언가에 놀라 뒷발을 드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반응하는 놀람이에요. 그 다음 칩자는 더 재미있어요. 벌레 충자와 잡을 칩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벌레가 땅속에 꼭 붙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겨울 동안 땅속에 꼭꼭 숨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칩은 땅속에 꼭꼭 숨어 있던 벌레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로 땅을 밟고 논밭을 일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예요. 24절기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24등분한 거예요. 음력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음력 날짜는 매년 달라도 절기는 양력으로 거의 비슷한 날짜에 와요. 경칩이 매년 3월 5일에서 6일 사이인 이유예요. 24절기의 순서를 보면요. 봄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가 있어요. 여름에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 있고요. 가을에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 있고, 겨울에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안, 대안이 있어요. 이 24절기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기원전 2세기 무렵이에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해남자라는 책에 처음 정리됐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삼국시대부터 이미 절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칩을 기준으로 봄을 준비한 역사가 적어도 1500년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기가 원래 중국 화북 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한반도의 기후와 꼭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 화북 지방은 경칩 무렵에 실제로 천둥이 치고 개구리가 깨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칩이 와도 아직 쌀쌀한 경우가 많아요. 개구리가 나오기엔 이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24절기를 그대로 쓰면서도 우리 기후에 맞게 조금씩 해석을 달리했어요. 경칩이 오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고 보되 실제 자연의 변화는 좀 더 지켜봤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원칙은 따르되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경칩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고려 시대에는 경칩이 되면 왕이 직접 밭을 가는 의례를 행했어요. 적전이라고 하는데 왕이 몸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이었죠.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의례가 있었어요. 경칩 무렵에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어요. 지금 서울 동대문구에 선농단 터가 남아 있어요. 그 터를 지날 때마다 조상들이 경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느껴져요. 경칩은 단순히 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었어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설날이 새해의 시작이라면 경칩은 진짜 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자연이 깨어나고 농사가 시작되고 사람도 겨울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날. 그래서 경칩에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도 있었어요. 경칩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고 했어요. 땅속 벌레도 깨어나는 날에 사람이 잠만 자면 한 해 운이 나빠진다고 믿었거든요. 경칩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면 그 해 운이 좋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경칩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거나 밭에 나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미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지혜를 보면 달라요. 봄이 왔으면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깨어났으면 사람도 깨어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울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예요. 참 현실적인 지혜죠. 경칩과 관련된 민간 신앙도 흥미로워요. 경칩에 천둥이 치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했어요. 천둥 소리가 땅속 벌레를 깨우듯 빗물이 충분히 내려 농사가 잘 된다는 경험적 지식이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경칩에 비가 오면 풍년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봄비가 씨앗을 적셔주니까요. 이 민간 신앙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경험, 지식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진 거예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을 뿐이에요. 24절기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절기가 농사와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기가 주는 리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1년을 24등분해서 각각의 계절 변화에 이름을 붙이고 그 변화에 맞게 살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도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봄인지 여름인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낙엽이 지고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눈이 와 있어요. 절기는 그 흐름을 잠깐 멈추고 지금 자연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게 해줘요. 3월 5일은 경칩이에요. 겨울잠을 자던 것들이 깨어나는 날이에요. 자연이 새로운 리듬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리듬에 나를 맞춰보는 것, 그게 24절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경칩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두 글자 안에 천년의 지혜가 들어 있어요. 오늘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보세요. 경칩, 땅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놀라서 깨어난다. 그 이름 안에 봄이 있어요. 개구리가 참 신기해요. 가을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봄이 될 때까지 꼼짝도 안 해요. 몇 달을 그냥 자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처음엔 그게 게으른 것처럼 보였어요. 저 혼자 따뜻한 땅속에서 자고 있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달라요. 개구리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추워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억지로 버티다가 에너지를 다 쓰는 것보다 그냥 자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그게 겨울잠의 지혜예요. 우리는 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특히 우리 세대가 그래요. 50대에서 60대를 살아온 분들은 거의 다 쉬지 않고 달려온 세대예요.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바쁜 것이 성실한 것이었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었어요.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뭔가 잃을 것 같고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쉬는 게 뭔지 몰랐어요. 쉰다는 게 그냥 잠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해야 할 일, 처리하지 못한 것들, 걱정해야 할 것들. 그게 쉬는 게 아니었는데 쉰다고 착각했어요. 진짜 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건 아프고 나서예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 내가 빠진 사이에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쉬는 시간에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들을 모르고 살았는지. 개구리의 겨울잠이 그랬겠구나 싶었어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겠구나. 동물들의 겨울잠을 과학적으로 보면 더 신기해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동물들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요. 체온이 뚝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도 거의 멈추다시피 해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고 봄에 활동할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요.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도 줄여가며 살았잖아요. 4시간만 자도 된다. 잠은 죽어서 자라. 이런 말들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몸이 알고 있어요. 절기를 보면 자연이 얼마나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여요. 1년 24절기 중 겨울 절기가 6개예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 6개의 절기가 자연이 쉬는 시간이에요. 씨앗이 땅속에 있고 나무가 잎을 떨구고 동물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요. 자연은 1년의 4분의 1을 쉬어요. 그래서 봄에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충전한 에너지가 경칩이 되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쉬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이에요. 남들은 달리고 있는데 나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 달라요. 겨울에 쉬지 않은 나무가 봄에 더 빨리 싹을 틔우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쉰 나무가 봄에 더 튼튼한 싹을 내요. 쉬는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제대로 쉰 몸이 더 오래 가요. 무리하게 달려온 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요. 그게 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극심한 피로로 나오기도 하고 번아웃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연이 경칩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충분히 쉬어야 제대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전에 충분히 쉬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쉬는 게 미안했어요. 가족한테도, 직장 동료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쉬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제대로 충전되어야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있어줄 수 있거든요. 방전된 상태로 억지로 버티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돼요. 개구리가 겨울에 잠을 자는 이유예요. 봄에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연의 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개구리가 봄에 깨어나서 활동해야 먹이사슬이 돌아가고 논에 해충이 잡히고 자연의 균형이 유지돼요. 충분히 쉬는 것이 결국 더 잘 기여하는 방법이에요. 경칩이 되면 저는 지난 겨울을 돌아봐요. 올겨울에 나는 제대로 쉬었나? 몸을 쉬게 해줬나? 마음을 쉬게 해줬나? 그 질문을 해봐요. 사실 잘 못 쉬었어요. 겨울에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칩이 왔어요. 자연은 쉬지 않고도 깨어났어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경칩이 주는 새 시작의 기회예요. 쉬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게 경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예요. 겨울잠을 잔 개구리처럼 충분히 쉬고 나서 봄에 뛰어나오는 것. 지금 이 나이에 그 지혜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젊을 때처럼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거예요. 겨울에 쉰 나무가 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요. 오늘 경칩에 스스로에게 허락 하나만 해보세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요. 겨울잠을 자고 깨어난 개구리처럼 충분히 쉬고 나서 봄을 맞이해도 된다는 허락이요. 그 허락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줄 거예요. 경칩이 되면 몸이 달라져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달라져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해진 기온에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몸 전체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봄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나른하고 이유 없이 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춘곤증이에요. 봄이 되면 졸리고 피곤한 그 증상이요. 왜 봄에 춘곤증이 오는지 알면 대처하기가 쉬워요. 겨울 동안 우리 몸은 추위에 적응해 있어요. 혈관이 수축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면서 몸이 그 변화를 따라가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적응하는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낮이 길어지면서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데 몸은 아직 겨울 리듬에 맞춰져 있으니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춘곤증이 심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해요. 이게 우리 나이에는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계절이 바뀌어도 몸이 금방 적응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적응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몸이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면 안 돼요. 자연이 경칩부터 춘분까지 2주 동안 서서히 기온을 올리듯이 몸도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경칩 무렵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수면이에요. 봄이 되면 잠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봄에 잠이 많아지면 게으른 것이라고 자책해요. 아니에요. 몸이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자게 해달라고요. 봄에는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자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낮잠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괜찮아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경칩 건강 관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봄나물이에요. 경칩 무렵에 나오는 봄나물들이 춘곤증을 이기는데 정말 좋아요. 냉이, 달래, 쓴바귀, 봄동. 이 봄나물들이 겨울에 부족해진 비타민과 무기질을 채워줘요. 냉이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달래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아요. 쓴바귀는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 성분이 간 기능을 도와줘요. 봄동은 배추의 일종인데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아요. 우리 조상들이 경칩 무렵에 봄나물을 챙겨 먹은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겨울 동안 부족해진 영양분을 제철 나물로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시사철 채소가 있지만 예전엔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봄에 처음 돋아나는 나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 계절 식재료를 먹는 지혜가 지금도 유효해요. 제철에 나는 것을 먹는 게 영양도 좋고 몸에도 잘 맞아요. 세 번째는 고로쇠물이에요. 경칩하면 고로쇠물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로쇠나무는 봄이 되면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요. 그 수액을 고로쇠물이라고 해요. 고로쇠라는 이름 자체가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로쇠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겨울 동안 활동이 줄면서 부족해진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특히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 나이에 더 의미가 있어요. 전라남도 구례, 경기도 가평, 강원도 인제 등 산간지방에서 경칩 무렵에 고로쇠 수액 채취 행사를 해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봄의 선물이에요.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경칩이 왔다고 갑자기 운동을 많이 시작하면 안 돼요.
겨울 동안 굳어있던 몸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돼요. 봄에 관절 부상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겨울 동안 못했던 운동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경칩 무렵 운동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굳어있던 관절을 풀어주고 몸이 봄 리듬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봄에 적응해요. 그 다음에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도 늦지 않아요. 경칩 무렵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일교차예요. 경칩이 됐다고 갑자기 얇게 입으면 안 돼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해요. 이 일교차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봄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은 이유예요. 낮에 따뜻하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쌀쌀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거든요. 경칩 무렵에는 겉옷을 꼭 챙기세요. 낮에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 없으면 입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나이에는 체온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봄이 왔다는 설렘에 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연이 서서히 봄으로 이동하듯 우리 몸도 서서히 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경칩 건강의 핵심이에요. 경칩 무렵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해요. 봄이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계절성 감정 장애라고도 하는데 겨울 동안 햇볕을 충분히 못 받아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거예요. 경칩 무렵부터 햇볕을 의도적으로 쬐는 게 좋아요.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기분이 안정돼요. 아침 햇볕이 특히 좋아요. 아침에 잠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조상들이 경칩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아침 햇볕이 몸과 마음을 깨워주거든요. 경칩은 자연이 깨어나는 날이지만 동시에 내 몸이 새로운 리듬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겨울 동안 쌓인 피로를 봄나물로 달래고 고로쇠물로 몸을 보충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굳은 몸을 풀고 아침 햇볕으로 마음을 깨우는 것. 그게 경칩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의 지혜예요. 자연이 서서히 깨어나듯 내 몸도 서서히 봄을 맞이하도록 돌봐주는 것. 그게 이 절기를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경칩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안에 경칩이 와 있나요? 자연은 경칩을 맞았어요. 땅 속에 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나무에 물이 오르고 얼었던 땅이 녹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내 안에도 경칩이 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겨울잠 속에 있나요? 이 질문이 처음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경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계절이 있어요. 활기가 넘치는 여름 같은 시기가 있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같은 시기가 있고 움츠러드는 겨울 같은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되려는 봄 같은 시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 안의 계절을 많이 생각했어요. 아플 때는 완전한 겨울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달라진 느낌이 왔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오늘 밖에 좀 나가고 싶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저 사람한테 연락해보고 싶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안의 경칩이었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였어요. 50대에서 60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지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빈 둥지만 남은 느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된 느낌, 오래 함께한 사람을 잃고 나서 생긴 빈자리.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겨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겨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의 겨울이 나쁜 게 아니듯이요. 겨울은 필요해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다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겨울이 영원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경칩이 오고 봄이 와요. 내 안의 겨울도 그래요. 아무리 긴 겨울 같은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오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해요. 땅속에서 개구리가 조금씩 움직이듯이요. 내 안에 경칩이 오는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에 눈이 가는 것,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고 싶어지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 작은 신호들이 내 안의 경칩이에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봄의 시작이에요. 개구리가 처음 땅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에요.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결국 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의 경칩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작은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크게 계획하지 말고 일단 조금만 해보는 거예요. 산책하고 싶으면 딱 10분만 나가보는 거예요. 책이 읽고 싶으면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면 딱 문자 한 통만 보내보는 거예요.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해요.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경칩 무렵에 밖에 나가보세요. 아직 꽃이 활짝 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져 있어요. 나무가지에 아주 작은 눈들이 맺혀 있어요. 땅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공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을 느끼는 것이 내 안의 봄을 깨우는데 도움이 돼요. 자연이 깨어나는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겨울 동안 묵혀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경칩이 되면 우리 조상들이 집을 청소하고 정비했어요.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 계절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봐요. 오래 묵혀둔 것들을 꺼내보는 거예요. 읽다가 멈춘 책, 시작했다가 그만둔 취미,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게 내 안의 경칩을 여는 방법이에요. 경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연은 참 공평해요. 경칩은 누구에게나 와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봄은 모두에게 와요. 그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연의 봄처럼 내 안의 봄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오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내 안의 경칩은 반드시 와요.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어도 봄은 와요. 자연이 그렇잖아요. 땅속 개구리가 준비됐다고 신호를 보내야 경칩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완전히 준비됐다고 느껴질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경칩이 왔으니까 조금씩 깨어나면 돼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경칩이 됐으면 해요.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오늘 조금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거창하게 새 출발을 선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조금 달라지면 충분해요. 경칩의 개구리처럼요. 천둥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일단 눈을 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일단 눈을 떠보는 거예요. 내 안의 경칩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눈뜸이 봄의 시작이에요. 올봄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게 시작되길 바라요. 경칩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제 눈을 떠도